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질문하기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봤던 책에서 되게 좋은 문구를 봤어서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미국 작가 메리 올리버의 휘파람 부는 사람 속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간다. 나이가 들면서 질문 횟수도 줄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지면서 원래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 딱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딱 다루려는 주제랑 너무 딱 관련이 딱 있어가지고 한번 데리고 와봤는데, 질문하기가 왜 중요하냐. 일단 그러면 제가 만들어 본 리스트인데, 이제 보시는 여러분들의 이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번 제가 몇 가지 항목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뭔가 지금 딱 나는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보통 이렇게 뭘 봐도 아무런 생각이 안 든다. 얘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세상이 보통 평면적으로 보일 거예요. 약간 밖을 지나다니던가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가게들 보면서도 딱히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사실 그런 건데, 그러신 분들, 그리고 뭔가 되게 뭔가 열심히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가다 되게 이게 지루하다, 이게 의미가 뭔가, 보통 이게 내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종종 드시는 분들, 그리고 또 사람이랑 단둘이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왜냐면 이제 둘이 할 얘기가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뭔가 주도하기가 힘들다던가 뭔가 할 얘기, 대화 주제거리를 찾을 수 없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둘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지루하신 분들.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궁금한 게 없으니까 사실 거기 있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신 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혼자 있으면 좋냐? 그것도 아니고, 뭔가 혼자 있을 때 되게 공허하다는 느낌이 들고 뭔가 가끔은 외롭기도 하신 분들. 그러니까 일상을 어쨌든 꽉꽉 채워서 뭔가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많이 뭔가 열정적으로 하시지만 가끔가다 이게 되게 공허하다는 느낌이나 이게 어디를 향해 흘러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뭔가 매일매일이 또 같은 일상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되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조금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모든 문항들이 사실 다 제가 해당됐던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거 제목도 이거 처음에 이제 살짝 구상할 때 서윤표 자가진단이라 적었거든요. 다 저거를 사실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가진단 리스트인데요. 100% 맹신하시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냥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시는 분들도 이런 항목들이 해당이 되신다, 근데 이런 나를 조금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나에서 조금 더 발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나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갑자기 영상이 또 꺼져버렸어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캐물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그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뭔가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관찰을 하고 이를 계속 질문을 해보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고, 그 해결책은 원인을 발견함으로써 이제 걔를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질문을 해야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삶이 이런, 제가 말했던 아까 자가진단 리스트도 저의 현상이 어떤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저 스스로한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저에 대한 이제 자가진단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가진단을 할 때는 약간 자기계발서 같은 걸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때는 뭐 살짝 제가 옛날에 회피 성향 같은 것도 있었고 약간 완벽주의 성향도 있었어가지고, 그런 내가 왜 그러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그런 책들,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 보면서 제가 스스로 노트 보면서 좀 생각 정리도 하고, 책에서 뭐 또 질문을 해주는 책들이 있어요. 나에게 뭐 질문해보고 5분 동안 생각해보고 답을 적어봐라, 막 이런 책도 있어서 그런 거 읽어보면서, 뭐 아들러 심리학 책 이런 거 읽어보면서 이제 생각도 정리 많이 하고 혼자서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저의 현주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고 저의 문제점을 발견을 하면서 얘가 이제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노력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제 삶에 있어서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고 뭐 더 남들과의 이제 관계를 더 원활하게 잘 이제 뭔가 조금 더 돈독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 질문하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아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되게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사실 책을 통해서 뭔가 제가 많이 알게 된 부분들이어서 주제로 다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나에 대한 질문 부분은 제가 심리학 책을 많이 읽으면서 스스로한테 뭔가 좀 많이 질문도 해보고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뭐 옛날에 제가 막 혼자 있는 게 좋고 막 사람들한테 막 깊게 관계를 맺는 걸 좀 힘들어 했을 때, 그때 그 문제, 이제 제가 너무 뭔가 되게 사람들이랑 많이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 관계들 속에서 제가 느끼는 그런 공허함이나 외로움 같은 게 이제 감당할 수가 없다고 느껴졌을 때, 제가 그때 또 책을 읽으면서 이제 나는 왜 그러는 거지? 이런 이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책에서 저에게 해보라고 했던 질문들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저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원인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해결책도 많이 제시를 해줬어요, 책에서.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진짜 제가 되게 놀라울 정도로 좋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책이 숨기는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한번 저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한번 돼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단 한 명의 분께라도 뭔가 조금의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사실 저는 그걸로 정말
만족하고 되게 이 영상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요.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저를 극복하게 된 그런 이야기들도 질문을 통해서 나를 극복한 이야기들도 오늘 조금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맨날 질문하기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질문하기 연습도 노트가 제가 있는데 그 노트에 이제 어떤 좋은 질문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도 뭐 열심히 막 기록해두고 해보면서 또 답도 내려보고 그러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뭐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1부터 10까지 매겨보기,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왜 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통 많이 해보는데 이렇게 질문들 기록해보면서 써보니까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것, 이 과정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있을 때 사실 할 얘기가 없을 수도 그러니까 뭔가 접점이 많이 없거나 공통된 환경에서 이제 뭔가 살아오던 사람이 아니면 사실 되게 뭔가 말할 주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일단 그러면 이제 오늘 먼저 나에게 질문하기라는 것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먼저 나에게 질문하기라는 파트를 먼저 해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면서 여러 책들에 있는 문구들을 조금씩 인용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문구도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본 건데 되게 통찰력 있는 말이어서 한번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이 바뀌지 않으면 답도 바뀌지 않는다. 오늘의 나는 내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내가 던진 질문의 결과이다.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내가 내 삶에 참여하려 한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야 비로소 질문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 되게 무섭지 않나요, 사실? 오늘의 내가 과거에 나에게 던진 질문의 결과라는 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내가 되고 싶은가 사실 이렇게 뭐 질문해보면서 생각해보면 뭐 점점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내가. 그래서 되게 질문하는 거가 나를 어쩌면 바꿔줄 수 있겠다라고 제가 희망을 걸어본 것도 사실 이 문장을 보고 나서 그랬던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문문은 그 형태만으로도 대답을 이끌어낸다. 의문문은 동기를 되짚어보게 한다. 의문문으로 된 자기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목표를 추구해야 할 자립적이고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행동 동기를 이끌어준다. 대부분의 동기가 우리 내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내가 얻고 싶은 대답을 바꾸려면 결국 어제와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되게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쨌든 오답이든 뭐 그게 맞는 그러니까 맞는 답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답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되게 궁금하고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질문을 계속 해보면 어쨌든 내가 궁금했던 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계속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걸 질문을 하면 할수록 더 속도가 붙어서 더 정말 정답을 찾아가는 것도 점점 빨라질 거고, 그게 정답이 될 확률 자체도 높아지겠죠. 사실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뭐 다른 블로그에서 막 퍼와가지고 한 50문답, 100문답 이런 거 해보면서도 과거에도 느낀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도 내가 그러니까 되게 어떤 질문을 받으면 막 10분 동안 고민도 해보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되게 별거 아닌 질문이었는데도 하면서 진짜 그러네, 나 뭐 좋아하지? 막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많았고, 그리고 뭐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행복한지, 그리고 나는 뭘 할 때 보람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살면서 되게 혼란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선택에 계속 그냥 선택의 반복인데, 거기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빠르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지, 내가 원하는 욕망이 뭔지 그런 걸 알아야지 거기에 가까운 길을 내가 선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해놓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나에게 선택지를 주거나 뭔가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뭔가 내가 그 선택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한 많은 손실이 발생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항상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난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지나,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내가 뭐 할 때 즐거움을 얻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난 주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이런 것도 종종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타인에게 질문하기 파트인데요. 먼저 저는 사실 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사람들이랑 있는 게 불편했어요. 항상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뭔가 대학교에 오고 나서부터 살짝 그렇게 느낀 것 같은데, 되게 계속 표면적인 관계들만 맺게 되고, 뭔가 만나도 그 시간을 제대로 못 쓰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겉도는 관계들을 항상 맺었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사람을 외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나 SNS도 많이 발달해서 초연결 사회잖아요, 사실. 그냥 언제나 모두한테 그냥 막 1초 만에 전화해서 연락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뭐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실 더 외롭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관계도 뭔가 깊게 맺을 수 없는 것도 사실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걸 고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또 심리학 책을 봤죠. 내가 왜 못하는지, 어떤
나의 어떤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건지, 그리고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여러 책들을 봤었는데 여러 책들을 보니까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결론을 딱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결국 타인한테 관심을 가지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애초에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남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과 있을 때 그 사람에게만 온전히 몰입을 하면서 이제 뭔가 질문도 많이 해보고 그 사람한테 궁금한 것도 많아야 하고, 애초에 그렇지 않으면 이 질문도 할 수 없습니다. 궁금하지 않은데 사실 뭐하러 질문합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궁금한 게 없으니까 또 질문도 안 하니까 그 사람이 먼저 대화를 이끌어가지 않는 이상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니까 나는 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있는 게 무서워지고 딱히 의미 있는 대화가 나에게 속을 깊이 파고드는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들이 의미 없게 느껴지면서 역시 나 혼자 있을 때가 편하고 좋아, 너무 알맹이 없는 시간이었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자처한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남한테 관심을 바라니까라고 솔직히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이제 제가 그랬어가지고 이게 아무튼 기분이 안 좋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힘이랑 질문하는 힘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그 앞에 말했던 그 유영만 교수님 책에서 본 건데 그 말이 너무 동의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연인 사이를 생각해보면 되게 빠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질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궁금하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침에 밥은 먹었는지,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나갔는지, 그리고 뭐 저녁에 몇 시에 잘 건지 하다못해 아니면 무슨 삶을 살고 싶은지 뭐 등등 되게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질문도 많아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도 듣고 막 이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되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할 얘기도 정말 많다고 느껴지고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니까 그 사람이 더 좋아지게 되고 막 그런 건데, 사랑이 식으면 질문도 없어지고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끝은 질문이 없어진 상태이다 라고 책에서 그랬는데 그 말이 딱 이 타인에게 질문하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도 사랑을 해줘야 하고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다가가야지 뭔가 더 건설적인 만남, 그리고 더 친밀한 만남, 서로가 되게 힘이 되어주고 또는 정말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듣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들을 때는 그냥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원해서,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듣는 거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 만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에 관심이 있다, 뭐 나 요즘에 화장품에 관심이 있어 이러면은 그럼 내가 아는 화장품 추천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어떻게든 그걸 활용해보고 하지만 얘기하시는 그 상황에서는 그냥 온전히 듣기만 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온전히 그 사람에게 몰입해서 듣는 것. 그러니까 그것만 사실 잘하면 저는 되게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방학 때 특히 많이 연습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도 만나보면서 제가 했던 건 딱 3개였어요. 그 사람한테 진짜 관심을 엄청 가지고 관찰을 했어요. 관찰도 하고 그 사람에게 궁금해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뭐 하고 싶은지나 뭐 하는 게 재밌는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진짜 궁금해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고 알아가면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무슨 음식 좋아한다면 뭐 밥 먹으러 거기 가자 뭐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고들면서 했는데 되게 결론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줬고 저한테 이전에 제가 느꼈던 제가 타인과의 관계 맺는 거에 대해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을 많이 고쳤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걸 얘기를 해봅니다. 신부재연 시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대학의 정심장에 나오는 글귀예요.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같이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뭐 들어도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알지 못한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관계도 잘 맺기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가져온 문구인데 결국 세상과 나와 타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없던 것도 생겨요. 관심을 가지면. 그러니까 몰랐던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길거리 풀 한 포기 속에서 우리가 우주를 발견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뭐가 계속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창의력도 늘겠죠. 뭐 그런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삶이 되게 공허하고 뭔가 되게 매일매일 같은 것 같을 때 새로운 게 필요할 때 사실 새로운 건 내가 새롭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건데 결국에 그러려면 뭔가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얘를 깊게 관찰하고 뭐 이로부터 뭐 통찰력도 기르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관심 가지고 관찰하면 질문하기가 훨씬 수월하고요. 그러면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겠죠.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순간들이 모이면 여러분들의 삶도 결국 찬란한 그런 삶이 될 거예요. 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느낀 변화들로부터도 저는 그걸 그래서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질문하기라고 했지만 사실 관심 갖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 갖기, 뭐 관찰하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 이제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뭔가 어떤 내용들 위주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고 넘어갈 텐데, 일단 항상 질문할 때 이제 가장 핵심으로는 첫 번째, 진짜 궁금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랑, 두 번째로 이제 생각을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타인과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같이 얘기할 때 방심하고 있는 사람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책에서는. 그리고 이제 삶을 변화시키는 질문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질문이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학습자형 질문이랑 심판자형 질문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학습자형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학습자형 질문은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주어진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발전이 있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심판자형 질문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 생긴 거고, 이 문제를 그러니까 장본인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질책하려는 목적으로 던지는 질문인데, 얘는 문제의 원인 분석이나 뭐 대안 마련 같은 이런 본질적인 것보다 거기에 이제 관심을 안 두고다 보니까 상황이 오히려 나아지지가 않고 심리적 불안감만 주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할 때도 너무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얘를 해결할 수 있는, 혹은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원인이 뭔지, 뭐 관련된 게 뭔지, 그런 거를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토요타 그룹 창업자이신 도요타 사키치님이 제안하신 질문 6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뭔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 6가지를 제안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문제에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세 번째, 나는 어떤 결과를 기대했는지. 그리고 네 번째, 문제가 생겨서 내 기분은 어땠는지. 다섯 번째, 그래서 차후에 어떤 변화를 바라는지. 여섯 번째,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거를 나의 질문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품 개발하거나 뭐 자동차를 개발하시는데 이 질문을 이분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AS 문의가 들어왔는데 나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했고, 이렇게 들어왔다는 게 우리 회사에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고, 나는 사실 원래 이 제품을 출시했을 때 어떤 결과를 기대했는지, 나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때 내 기분 어땠는지. 그래서 얘가 많이 기분 안 좋게 했으면 뭐 빨리빨리 고쳐야 된다, 얘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차후에 어떤 변화를 바라는지 또 질문하게 되면, 내가 이 변화를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가 바로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하면 애초부터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그 원인을 없애버릴 수가 있겠죠. 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이 너무 하기가 어렵다면 질문하는 걸 알려주는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도서관에서 그런 책들을 많이 찾아보기 때문에 많이 적어놓거든요, 보고 나면. 그리고 되게 써먹기도 좋아요. 사실 제일 좋아요. 사람들 만나면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질문하는 능력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경쟁력을 줄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 인공지능이랑도 살짝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우리가 대체될 거라고, 인공지능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그런 걱정 혹시 하시나요?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체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딱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딱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책에서 본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기계는 정답을 찾는데 훨씬 빨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교육받은 이 정답 찾는 능력, 이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뒤처질 거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정답을 찾는 능력보다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질문이나 문제를 내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때 이게 문제인 게 문제라는 걸 알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한다.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 아닐까 싶다. 기계는 대답하지만 인간은 질문한다. 그리고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기계도 질문을 하긴 하지만 알고리즘 속의 질문이라는 한계가 있다. 라는 말이었는데요. 우리 딱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이 부분을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엔딩 파트예요.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원래 대본을 써봤는데, 대답은 마침이지만 질문은 시작이다. 지시하고 가르치면 머리가 굳지만 질문하고 함께 생각해보면 내가 비로소 머리를.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저는 창의력이랑 상상력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질문을 함으로써 깊게 파고들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게 되게 많이 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쟁력 확보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한 내용들도. 그렇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앞으로의 더 나은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고요. 화이팅! 그리고 이제 웃긴 대화를 하나 가져왔는데, 제 카톡 배경화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하지 않으면 뭐 언제 하겠는가 봐, 이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대화를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가 관련한 건데, 엘버트가 투덜거렸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 모트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 모르겠네. 무슨 일이 생기는데? 그리고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다. 그리고 마침내 엘버트가 이렇게 몸을 곧게 펴면서 말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뭐 궁금해했던 문제에 답을 얻겠지. 그리고 테리 프레첼의 소설 모트 안에 나온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질문하면 답이 생깁니다. 그 답을 찾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원하던 모습, 그리고 내가 원하던 삶, 거기에 다다를 거예요.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